자, 이제 327페이지 보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에 관한 부분이죠. 토지거래 허가 제도를 이제 왜 만들었느냐 하는 건데요. 뭐 오래됐습니다. 이제 만들어지기는. 근데 이제 법률이 원래 우리 공법이라고 하는 이제 국토계획법 안에요. 토지거래 허가 절차가 쭉 있다가 이게 이제 3년 전부터 부동산 거래 신고 법령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옮겨온 거죠. 그래서 재작년부터 엄밀히 따지면 공법 교수님들은 강의 시간을 2시간 벌었죠. 토지거래 허가가 완전히 빠져버렸으니까 그렇죠. 중개사법 교수님들이 2시간이 추가된 거죠. 토지거래 허가 제도가 이쪽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통 2문제 정도 나오는데 토지거래 허가 제도를 만든 이유는 국토의 어떤 투기 방지입니다. 투기 방지. 그다음 또 하나의 이제 또 다른 목적은요. 이게 국토의 난개발을 피하고 이제 훼손을 방지하자 이런 차원도 있어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는 실제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제 대한민국에 이 토지가 있으면 이 토지 중에서 이제 투기를 하는 곳에 대해서 어때요?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 이제 조문 자체는요, 허가구역에 관한 지정 절차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투기를 하는 지역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합니까 하는데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전국 토지에 대해서요, 매년 지가 동향을 조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국장이 전국의 토지에 대해서 지가 동향을요, 매년 조사를 하니까 조사하다가 투기한다 싶으면 어때요?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정 절차가 있고 또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대해서는요, 허가 대상이 따로 있습니다. 이게 모든 토지를 허가받는 건 아닙니다. 투기를 할 만한 땅이라야 허가 대상입니다. 그죠? 또 허가 대상이 있으면 당연히 이제 이 허가를 받기 위한 허가 절차가 있겠죠. 그럼 허가 절차에 따라서 허가받아야 되는데 뭐 허가 절차에 따라서 허가를 받지 않는다거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일단은 허가를 해줬지만 다른 용도로 쓴다거나 하면요, 이때는 이제 처벌을 하게 됩니다. 그죠? 요 조항까지가 이렇게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로 보면 세 가지의 일단 단원으로 나눠져 있는데 허가구역 지정 절차와 허가 대상 여기서 한 문제가 나오고요. 허가 절차와 처벌 조항이 묶여서 한 문제 나옵니다. 일단 문제가 출제되면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한 문제를 내는 게 아니고요. 출제하시는 분들이 거의 패턴을 보면 허가구역 지정 절차와 대상을 묶어서 보통 같이 내고 또 허가 절차는 따로 떼서 같이 내는 게 사실상 조문을 나중에 살펴보면 내용이 조금 분리되어 있는 형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첫 번째가 이제 허가구역 지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허가구역을 지정하느냐 하는 것들 나오죠. 근데 이 투기를 하는 지역에 따라 다른데요. 만약에 이 투기를 하는 지역이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투기합니다. 그럼 이때는 누가 지정해야 되겠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2개 이상의 시도를 걸쳤는데 시도지사가 지정하면 시도지사끼리 또 싸울 거 아니에요. 그죠? 국장이 지정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이 투기를 하는 지역이 동일한 시도입니다. 그럼 동일한 시도 안에 일부에 대해서 투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때는 누가 지정합니까? 하면요, 시도지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앞에 보시면 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라 되어 있죠. 그 개념이에요. 자, 근데 요 두 사람은 이제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는데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에 관한 거래가 있을까 없을까요? 거의 없어요. 평소에 토지가 거래가 많이 되던 것들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허가를 사실 못 받기 때문에요. 거래가 거의 한 10분의 1 정도로 뚝 끊어집니다. 그럼 거래가 끊어지고 나면 제일 문제는 누굽니까 하면요, 지자체입니다. 왜? 세금이 안 들어옵니다. 세수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간 지정할 수는 없고요. 이 지정할 수 있는 범위는 반드시 5년의 범위 이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그죠? 5년 범위 이내에서 지정할 수 있다 보시면 돼요. 최대 기간이 5년까지입니다. 그래 보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그 밑에 지정권자도 나와 있지만 이제 328페이지 보면 지정 대상 지역돼 있는데요. 요건 참고입니다.
그게 이제 투기를 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 하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본인들이 제일 사고 싶은 땅이 바로 투기하는 지역이에요. 본인들이 제일 사고 싶은 땅이. 그럼 만약에 혹시 여러분한테 돈이 한 5억쯤 있는데 땅을 사라 하면 어디 가서 삽니까 하는 거예요. 자,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지금 부산에서 내가 돈이 한 5억 있는데 꼭 땅을 사야 돼. 어디 가세요? 지금 부산에서 어디 가서 사면 될까? 갑자기 5억 생기니까 기분 좋죠. 어디 가서 땅을 사야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기장. 기장. 왜 기장이죠? 뭐 일광 신도시도 개발되고 그죠? 이제 그게 소위 말해서 이런 겁니다. 광역 도시 계획이나 기본 도시 기본 계획 등에 실제 토지 이용 계획이 수립된 곳이죠. 그죠? 어디 개발된다 카더라. 네, 그 지역입니다. 자, 또 하나는요. 대부분 보면 이제 어디 풀렸다 카더라. 맞죠? 그럼 토지 이용 규제 같은 것들이 어때요? 전부 다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된 곳입니다. 그죠? 그런 곳. 또 어디 가서 사느냐면요. 지금 개발되고 있는 곳 있죠. 그래서 이제 현재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그 인근 지역까지도 그죠? 대부분 땅이 오를 것이다라고 이제 어때요? 기대 심리들이 많아. 그게 법 조문에 남아 있는 그대로예요. 여러분들이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토지 이용 계획이 수립된 곳이나 해제된 곳이나 완화된 곳이나 아니면 심지어 이제 현재 개발되고 있는 곳 이런 것들이 투기를 많이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지역들이 만약에 이제 2개 이상 시도에 걸쳤다면 국장이 그죠? 또 동일한 시도 안에 일부라면 시도지사가. 그럼 방금 이제 기장군 말씀하시면 기장군 하나에 대해서 만약에 일광면에 대해서 투기한다면요. 누가? 부산광역시장이 실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 내용들이 지정권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오른쪽에 329페이지 가면 이 지정권자가 국장이나 시도지사 개인한테 이제 원래 권한이 워낙 크다 보니까요. 혼자서 결정권을 내리게 하진 않습니다. 사전 심의를 거치게 합니다. 그럼 사전 심의는 누구의 심의 거칩니까 하면요. 도시계획위원회예요. 도시계획위원회는 부동산 거래신고 법령 안에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법 시간에 많이 배웠죠? 국토계획법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럼 국토계획법에서 실제 나오는 도시계획위원회입니다.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때는 누구 도시계획일까?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죠? 시도지사가 지정할 때는요. 시도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사전심의를 거칩니다. 그럼 사전심의를 거치고 나서 지정한 다음에요. 지정하게 되면 공고하게 되고 공고하게 되면 효력이 발생하는데 효력 발생 시기가 독특합니까? 언제 효력 발생합니까? 하면요. 5일 후에 효력 발생합니다. 그럼 5일 동안은요. 허가 안 받아도 됩니다. 갑자기 지정 공고하면 그날부터 실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칙이. 근데요. 그날부터 허가를 받아 해버리면요.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큰일 납니다. 그죠? 그만큼 5일 동안에 실제 어때요? 나름대로 유예기간을 주는 겁니다. 보세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만약에요. 땅을 내일 이 사람한테 팔기로 한 거야. 그럼 내일 계약서를 쓰기로 했어요. 계약도 하기로 하고 계약금도 받기로 하고 이제 다 했습니다. 그죠? 했는데 갑자기 오늘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딱 지정되면서 어때요? 공고가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이제 알려주는 거죠. 이 지역은 투기를 많이 해가지고 허가구역 지정했습니다. 하잖아. 그럼 내일 당장 계약하고자 하는 사람이 사전 허가 받으라면요. 준비도 안 돼 있는데 내일 지금 계약금 내가 5천만 원 받게 돼 있는데 그 5천만 원 안 들어오면 내 지금 사업 부도난다고 큰일 난다고. 아시겠죠? 근데 내일부터 당장 허가 받으라면요. 이 큰일 나잖아요. 그럼 5일 동안은 허가 안 받아도 돼. 그럼 내일 당장 계약하면 되죠. 계약일 기준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계약일 기준이니까 그때 동안은요. 허가 받지 않아도 계약을 하셔도 유효하게 봐드리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효력 발생 시기가 독특합니다.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공고를 하고 나면요. 일단은 이게 허가권자한테 이제 알려주는데요. 국장이 만약에 지정했다면 시도지사에게 통지하고요. 시도지사가 지정했다면 국장한테 또 통지합니다. 이건 왜 이게 통지하느냐면요. 중복 지종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이제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예를 들어서 이제 기장군을 부산시장이 지정을 했는데 기장군 위에 이제 양산시가 붙어 있잖아요. 근데 국토교통부 장관 보니까 기장군하고 양산시 양쪽에 걸쳐서 막 투기하고 있는 거야. 경상남도와 부산시를 겹쳤단 말이에요. 그럼 두 군데를 지정하려고 하는데 어때요? 이게 이미 지정이 돼 있으면 또 지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복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서로 통지하셔야 되고요. 시도사는 자기가 통지를 받게 되면 다시 허가권자한테 통지하는데요. 허가권자는 누굽니까 하면요. 시장 군수구청장입니다. 토지 소재지 시군구예요. 그럼 시군구에서는 자기가 통지받고 나서 마지막으로 통지해 주는 곳이 있는데요. 그게 누구냐면 등기관서의장, 등기소장입니다. 그럼 등기소장한테는 왜 통지하겠습니까 하면요. 이게 허가증이 등기 원인 서면이에요. 그럼 앞으로 이 토지는 허가증 있는 사람만 등기해 주세요. 허가구역으로 이미 지정됐습니다 하고 알려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시군구에서는 이렇게 등기소장한테 통지하고 나면요. 그 허가구역 안에 있는 기장구 같은 국민들한테요. 다시 공고하셔야 되고 또 왜 지정됐는지를 열람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요. 날짜가 공고는 7일 이상 하고요. 열람은 15일 동안 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날짜들이 많이 나오니까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건요. 그래서 지정권자는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하게 돼 있는데요. 이때 국장이나 시도사는 지정하고 나면 공고하고 난 뒤에 5일 뒤에 효력 발생했죠. 근데 요걸 이제 실제 허가권자한테 통지하면 허가권자는 공고가 두 가지째만 다른 겁니다. 이 지정권자가 공고하는 것은 이게 모든 국민들한테 달리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한테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으면 알리는 거고, 이 허가권자가 지금 공고하는 것은요, 자기 관내에 있는 시민들한테 공고하는 겁니다. 우리 지역이 허가구역이 됐습니다 하고 알리는 거예요. 그 왜 됐는지도 어때요? 열람할 수 있게도 해줘야 되죠. 그 개념입니다. 아시겠죠?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지정 절차예요. 지정 절차는 내용을 보니까 뭐 간단합니다. 그죠? 지정 절차는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죠. 날짜가 몇 가지 나와서 그렇지 뭐 그렇게 복잡한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지정이 됐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투기를 많이 하는 지역이 하나 있어가지고 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지정권자가 2년으로 날짜를 정해서 이제 지정을 했다. 이 날이 공고되고 효력이 발생하는 날입니다. 그럼 효력이 발생하는 날 이렇게 지정되면요. 요 날이 만약에 2년 되는 날인데 허가권자는요. 자기 구역이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매년 또 토지 이용 상태를 조사하게 됩니다.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합니다. 근데 이제 1년에 한 번 조사하니까 요 날 조사를 딱 해봤어요. 조사를 해보니까요. 투기가 완전히 건절됐습니다. 1년 만에. 분명히 처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2년으로 지정했지만 1년 만에 땅값은 다 떨어지고요. 거래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허가 받으러 오질 않습니다. 그럼 투기가 건절됐는데 계속 허가구역을 지정해 놓을 이유는 없죠. 중간에라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허가구역을요. 축소 또는 해제할 수 있는데요. 축소나 해제는 그냥 지정 절차를 준용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정 절차 준용하니까 축소 해제할 때도 어때요? 사전에 심의 거쳐야 됩니다. 또 축소 해제하면 공고해야 되죠. 거기다가 마지막 시군구나 등기소장한테까지 통지를 다 해줘야 됩니다. 등기소장한테 전부 다 이제 알려줘야지 당연히 어때요? 등기소장도 이제 해제됐으니까 당연히 허가증 없어도 등기해줘야 되겠다. 본인들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정 절차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해제하고 나서 공고를 하잖아요. 그럼 해제하고 나서 공고를 하는데 이 효력 시기가 5일 뒤에 효력 발생하나 하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해제하고 나서 공고를 했는데 5일 동안 또 기다려야 돼? 그러면 사람이? 그 말이 안 되잖아. 그때 효력 발생 시기는 다른 거예요. 언제 발생합니까? 하면요. 공고한 즉시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축소나 해제를 하고 난 뒤에 공고했을 때 효력 발생 시기는 즉시 발생합니다. 꼭 공고하고 나서 효력 발생 시기 하나만 다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똑같이 거칩니다. 사전 심의도 다 거쳐야 되고. 근데 절차상 문제다 보니까 이런 것도 다 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허가구역을 해제하고자 한 때는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X입니다. 사전 심의 다 거쳐야 됩니다.
심의, 공고, 통지 전부 다 똑같이 하는데 효력 발생 시기 하나만 다릅니다. 아시겠죠? 그 표현이고. 자, 그 다음에요. 허가구역을 2년으로 지정하고 나서 이제 쭉 2년이 되는 날 조사를 해봅니다. 그럼 시군구에 조사하니까요. 2년이 다 됐는데도 계속 투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투기가 계속 진행되면요. 이건 해제해주지 않습니다. 뭐합니까? 재지정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재지정할 때도요. 지정 절차를 준용합니다. 지정 절차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원래는 재지정할 때도 지정 절차에 따라서 한다고 조문이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정 절차하고 딱 차이 나는 게 두 가지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요. 사전에 의견을 청취합니다. 그럼 사전 의견을 청취한다는 말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도지사가 재지정할 때는 누구한테 받겠어요? 시군구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또 국장이 만약에 재지정할 때는요. 시도지사한테 물어봅니다. 그럼 2년이 딱 되는 날 그죠? 시도지사는 시군구 즉 허가권자를 불러다가 야 재지정해도 되겠나? 아직 투기를 계속하는 것 같은데 세금에 문제 없겠나? 근데 재지정 안 됩니다 하면요. 절대 재지정 못합니다. 지자체 의견을 100% 수렴해야 됩니다.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도 만약에 시도지사한테요. 불러다가 야 2년이 지났는데 투기 계속하는 것 같아. 재지정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겠냐? 재지정해도 되겠나는데 시도지사가 안 됩니다 하면요. 재지정 안 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반드시 사전에 의견을 청취합니다. 근데 처음에 지정할 때 도시계획위원회 실제 심의 거치기 전에 실제 처음에 의견 청취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처음에 지정할 때는 의견 청취 안 합니다. 그럼 국장이든 시도사든 자기가 처음에 이제 토기 거래 허가고 지정을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물어보면 어때요? 무조건 하지 마라 하지. 누가 하락하겠어요? 세금도 안 나오는데 죽겠는데 그죠? 그럼 처음에는 아예 물어보지 않습니다. 반드시 어떤 때만요. 재지정을 할 때만 물어봅니다. 재지정할 때만 사전의 의견을 미리 청취합니다. 이 부분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재지정했을 때도 보세요. 공고하고 나면 5일 뒤에 효력이 발생하면 이상하지 않아요? 재지정을 했는데 이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5일 뒤에 효력 발생한다면요. 이 5일 동안에 거래를 10만 건 해보죠. 우리나라 사람들. 아시겠죠? 그러니까 5일의 여유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럼 효력 발생 시기는 언제까? 이것도 적시예요. 적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재지정을 했을 때는 이제 두 가지가 다릅니다. 이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에 심의 전에요. 지자체 의견을 미리 들으셔야 되고 또 공고했을 때 어때요? 효력 발생 시기가 적시입니다. 이건요. 그럼 처음에 지정하고 공고했을 때만 날짜가 언제예요? 5일 뒤에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개념이죠. 그래서 지정 절차와 재지정 절차에 관한 부분은요.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이 이제 지정 절차에 관한 부분인데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내용들이요. 자, 그다음에 이제 331페이지로 합니다. 두 번째 들어갑니다. 이제 토지거래 계약에 허가되어 있는데요. 허가 절차에 관한 부분이지만 허가 대상부터 먼저 나옵니다. 모든 토지에 대해서 허가받는 건 아니고 그죠? 허가 대상이 사실상 이게 투기를 할 만한 지역이라야 됩니다. 또 투기를 할 만한 권리라야 되고요. 투기를 할 만한 면적이라야 됩니다. 그래서 허가 대상은 이렇게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반드시 토지에 대해서만 다른 부동산에 상관없어요. 그럼 토지에 대해서만 우리가 소유권과 지상권에 관한 이전 또는 설정돼 있는데 소유권은 이전을 말하고 지상권은 설정을 말합니다. 또 서로 대가를 부담하는 이라 돼 있죠. 유상이란 뜻이고요. 계약을 뜻합니다. 근데 괄호 안에 보니까 예약을 포함한다. 예약을 포함한다니까 대물 변제 예약이나 가등기를 포함한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보면 토지에 대해서만이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하더라도 건물은 어때요? 당연히 허가받지 않습니다. 또 권리가 소유권과 지상권만 했잖아요. 당연히 전세권에 대해서는요. 허가받지 않습니다. 심지어 저당권에 대해서도 허가받지 않는다는 거 조심해야 돼요.
권리는 소유권과 지상권만. 그러니까 소유권에 대해서는 왜 허가받아야 되느냐? 투기를 방지하려고. 그럼 지상권에 대해서는 왜 허가받으라 할까요? 국토 훼손을 방지하려고, 난개발을 방지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유상이라 했습니다. 소유권자에 대해 유상 계약하니까 어때요? 뭐 매매 계약이나 심지어 이제 교환 계약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유상이 아닌 무상은 허가받지 않습니다. 뭐가 있을까? 뭐 정려 계약 같은 것들 허가받지 않죠. 그럼 아버지가 만약에 아들한테 토지를 실제 무상으로 증여합니다. 토지거래 허가 전혀 안 받습니다. 그죠? 그냥 주시면 돼요. 토지거래 허가랑 아무 상관없고요. 또 계약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계약은 법률 행위에 따른 권리 변동이죠. 당연히 수용 허가받지 않습니다. 경매 허가받지 않습니다. 내가 민법에 가보면 187조에 경매 수용 말고도 상속도 있던데 상속은 사실 취지상 맞지 않아서 출제하지도 않지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토지거래 허가는 공동신청인데요. 상속을 뭐 허가 받느냐 안 받느냐로 논할 수가 없는 게 한쪽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맞죠? 있을 수도 없는 얘기죠. 상속은 당연히 허가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판결은 왜 안 나오느냐면요. 이행 판결은 허가 받아야 됩니다. 왜? 이것들 짜고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확정 판결은 허가 안 받았습니다. 판결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출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률에서는 중요한 게 수용이나 경매 같은 것들을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 개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제 혹시나 이제 이 권리 부분에서 지문에 나올 법한 게요. 이 저당권에 관한 부분도 보세요. 담보권은 원래 허가 안 받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 가보면 불법 행위하는 사람들이 이런 짓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만약에 일단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 계약을 했다가요.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려면 불허가 처분 떨어지잖아요. 그럼 땅을 원래 매수인들은 못 사는 거잖아. 등기도 안 되고, 그죠? 이용도 안 되고 이러잖아요. 안 되는데 그걸 자기가 이미 계약금을 먼저 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돌려받지를 못하는 사태가 자꾸 벌어지니까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냥 돈을 빌려준 것처럼 땅을 3억에 사놓고 3억에 저당권을 설정해 버린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나중에 허가구역이 이제 어때요? 해제되면 등기를 넘겨주는 방식으로 이제 대부분 계약을 또 많이 해요. 그 전부 다 불법으로 걸리면 처벌받아요. 2년 이하 징역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그럼 원래 이제 이게 담보권은 허가를 받지 않는데 담보권 형식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양도담보라든지 가등기담보, 매도담보 이런 게 있죠. 그럼 이런 것들을 이제 허가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논란이 생길 수 있어서 다툼이 있습니다. 실제. 왜 법 조문에는 분명히 소유권과 지상권에 관한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서로 대가를 부담하는 계약에 한다 이래 놓으니까 담보권은 허가 안 받는 것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저당권은 허가 안 받는 데서 왜 저당권을 실행하면 그 사람이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취득하는 건 아니죠. 저당권 실행은 경매를 신청하는 게 저당권 실행입니다. 근데 양도담보란 것은 이제 이거잖아요.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그 사람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내 앞으로 넘겨놓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양도담보는요. 실권리자와 등기 명의인이 다른 상태입니다. 그래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 아닙니다. 담보 형식이니까. 자, 가등기 담보는요. 내가 돈을 빌려주고 나서 소유권을 아예 그냥 등기를 넘겨놓은 게 아니고 그 사람 부동산의 토지에다가 어때요? 가등기를 해놓은 겁니다. 돈 빌려주고 하는 가등기 뭐예요? 담보 가등기. 그게 가등기 담보권이잖아요. 그러면 양도담보, 즉 양도담보권을 가진 사람과 가등기 담보권을 가진 사람은 이 담보권을 실행하면 어떻게 돼요? 가등기에 관한 실제 담보권이지만 실행한단 말은 못 넘게 한다는 거죠. 그죠? 그럼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어때요? 소유권 취득해버리죠. 그래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예약으로 보는 거예요. 전부 다 허가받아야 돼. 원래 담보 형식은 허가받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요. 양도담보나 가등기담보, 매도담보 하는 사람들은요. 전부 다 허가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왜? 나중에 이 사람들이 담보권을 실행하면요. 자동 소유권이 취득됩니다. 그래서 예약으로 보고 전부 다 허가받으라 하고 있는 거죠.
자, 요게 이제 허가 대상에 관한 권리인데, 이 허가 대상 권리는 요래 보시고요. 그다음 이제 이 허가 대상 면적이 있습니다. 그 면적을 먼저 보고 올게요. 335페이지로 갑니다. 이 토지가 아무리 소유권 이전을 하더라도요, 투기를 할 만한 면적이 돼야 됩니다. 그죠? 저는 사실 뭐 땅을 개인적으로 참 사고 싶어 합니다. 근데 좋은 지역에 좋은 대지를 하나 사고 싶어 하는데요. 뭐 농사를 짓는다거나 뭐 저는 농사 지을지도 모르는데 임야 같은 거 이런 거 사고 싶은 게 아니고요. 집을 지을 만한 대지를 꼭 사고 싶습니다. 근데 몇 평이나 사고 싶으면 저는 딱 10평이면 됩니다. 10평 이상 사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그냥. 예. 10평 사가 뭐 하려고요? 집 지으려고요. 그죠? 집. 3층짜리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럼 3층 집을 지으면 30평이죠? 예. 예. 여기 이제 뭐 필로트 만들어 가지고 주차장 정도 만들면 되겠다 그죠? 필로트 하면 근데 차가 한 대 들어갈 정도면 되잖아요. 집은 개인주택이면. 저 원룸 같은 필요 없어요. 저는 임대사업 하기 싫어요.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싫어하는 게 원룸 임대사업 이런 거거든요. 왜 임차인도 골치 아파요. 얼마 골치 아픈데 그게. 원룸 사업 혹시 하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원룸 해보세요. 진짜 골치 아프죠. 그거 월세도 얼마 나오도 안 하는 거예요. 속만 되게 쓰기고 그죠. 얼마나 힘들다고 그거. 저 개인적으로 누가 임대사업 한다면 원룸은 죽어라 사지 말아요. 내가 절대 사지 말라고 그거. 오히려 차라리 식당 하는 임차인이 더 나아요. 원룸 임차인이 되게 골치 아파요 그거. 그죠? 수리 다 해줘야 되지 뭐. 나갈 때마다 도배장판 해줘야 되지. 얼마나 귀찮다고. 수도꼭지 문꼭지는 다 때려 부수고 그죠. 네. 형광등 다 때려 부수고 뭐. 다 고쳐줘야 되고. 신경 쓸 게 보통이 아니에요 그. 원룸 뭐 10억짜리 주고 하나 사가지고요. 월세가 얼마 받는다고. 하지 마세요 그거. 내 주변에 하는 사람 진짜 많이 봤는데 갈 짓이 아니에요. 물론 저는 임대사업은 하기 싫은데요. 만약에 보세요. 바닥 면적이 10평이면 이게 자동차 한 대 들어갈 때면 2평이면 돼요. 차 한 대 크기면 승용차 하나면 2평이면 돼. 그럼 2평짜리 내고 어때요? 1층에다가 바닥이 어때요? 거실 만들면 되잖아. 그럼 부엌하고 방은요? 2층에 하면 돼. 3층에다가 방 2개 넣고 욕실 넣으면 되잖아. 그럼 전체 면적은 25평 되겠죠. 그죠? 근데 건폐율 있지 않습니까? 자르면 돼. 건폐율 요만큼 나왔다 그죠? 근데 베란다 발코니는요? 서비스 면적이죠. 건폐율하고 상관이 없어요? 없잖아. 그럼 베란다 발코니 놓고 나서 어때요? 확장해가지고 채우면요. 아파트하고 똑같은 거야. 우리나라 건폐율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10평 다 지을 수 있어. 그러면 건폐율이 만약에 실제 적게 나가지고 뭐 8평밖에 못 지면요. 8평 찌놓고 밑에 베란다 발코니 때 2평 집어넣으면 돼. 그 위에 다 덮어버리면 되죠. 뭐 확장했다면 되잖아. 맞죠? 아파트도 다 그래서 이제 서비스 면적 다 확장해버리잖아. 그죠? 똑같아요. 그러면 25평, 30평인데 전용 면적이 25평, 30평이면 집이 엄청 커요. 단독주택 가보라고. 그럼 주차장도 딱 생기고. 자, 근데 내가 10평 사고 싶은데 하필이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야. 허가 신청할까 안 할까? 안 하는 거지. 10평 갖고 지가 뭔 투기하겠어. 그죠? 10평 가지고 국토 훼손 되겠어요?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허가 받아야 되는 대상 면적이 있다니까요. 그럼 이 면적은 투기를 할 만한 땅이라 해야 돼. 그 면적이. 또 국토를 훼손할 만한 면적 돼야 돼.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럼 투기를 할 만한 땅들은 주로 또 지역으로 나눈 게요. 도시 지역이 있고 도시 지역 외 지역이 있어요. 땅값은 어느 쪽이 비싸요? 도시 지역이 비싸죠. 그럼 면적은 어느 쪽이 넓을까? 외 지역이. 그래서 이제 도시 지역은 용도 지역별로 나누죠.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녹지 지역에 미지정 지역도 있어요. 자, 국토계획법에서 배우는 용도 지역별로 나눠집니다. 그죠? 그럼 용도 지역별로 구분해 보니까 주거 지역은 몇 제곱미터 초과해야 됩니까? 180. 상업 지역 200, 공업 지역 660, 녹지는 100, 미지정 지역 90제곱미터예요. 이 토지를 초과하는 땅들만 허가받습니다. 자, 근데 도시지역 외 지역은 토지를 용도별로 나눕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은요, 용도 지역별로 나누는 거고, 도시지역 외 지역은 용도별로 나누는 거야. 그럼 이 용도가 만다게요. 농지냐, 임야냐, 아니면 기타 용도냐에 따른 거죠.
그럼 농지 같으면 500이면은 1000, 기타는 250제곱미터를 초과해야 돼. 그럼 이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서만 허가받으시면 돼요. 그럼 이 면적 이하면요, 투기할 만한 땅이 아니라는 거죠. 허가 안 받아도 괜찮답니다. 그럼 제가 뭐 집을 짓는다면 당연히 주거지역에 살 거 아니에요. 그럼 주거지역에 10평이면 제곱미터로 따지면 33제곱미터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허가 안 받는다니까요. 투기할 만한 땅이 아니라는 거죠. 네 집 한번 지어봐라. 땅콩집이라 하죠. 요즘 그런 집. 그죠? 예전에 TV 나왔다니까요. 7평 가진 사람. 아저씨 봤어요? 7평인데 3층 집 지었잖아요. 그죠? 전용 면적이 20평이 돼요. 집 엄청 크더라고. 전용 면적 20평 하니까요. 나는 7평에 집 지었다 해가지고 진짜 아주 하찮게 봤어요. 근데 TV 보는데요. 사람들이 안에서 이제 그 생활을 하는데 세 사람이 살고 있는데 엄청 커요, 집이. 3층 건물 지었죠. 제일 꼭대기에는 이제 욕실 하나 하고 방 두 칸 있고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2층에 가보니까 이제 거실하고 또 부엌하고 이제 다 있더라고요. 1층에는 또 이제 거실이 있고 방도 하나 있고 욕실도 있고. 그래서 분리해서 생활도 쭉 할 수 있게 돼 있던데 제가 볼 때는 저는 10평 하면요. 네, 과한 욕심이죠. 7평에 비하면. 뭐 사람이 사는 공간이요. 그렇게 많이 넓을 필요도 없어요. 그죠? 그 넓어봐야 뭐 하겠어요. 청소하기나 힘들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토지를 투기할 만한 면적은 돼야 되겠다는데요. 이게 또 다른 게 보세요. 서울 강남의 주거지역하고 저 경남 산청의 주거지역하면 땅값이 같진 않죠. 그래서 이제 이 지정권자들은요. 이 토지 면적에서 기준 면적에서요. 10%에서 300% 범위 내에서요. 별도로 지정해서 공고할 수 있습니다. 이건요. 나름대로 탄력을 준 겁니다. 유동성이 있다는 거죠. 그 개념이에요.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사가 만약에 이제 투기 지역을 만약에 이제 쭉 조사를 한 다음에 이제 지정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 강남에 뭐 압구정동 같은 데가 투기가 너무 많이 돼. 땅값도 많이 오르고 힘들다. 그러면요. 서울특별시장은 여기 18제곱미터 초과하는 것부터 허가받아라. 가능합니다. 10%까지 떨어뜨려서 가능해요. 그럼 경상남도 도지사가 만약에 경남 산청에 있는 땅이 막 투기를 많이 하지만 땅값이 뭐 워낙 싼 데다가 아무리 넓어봐야 투기가 잘 안 되니까 540제곱미터 주거지역은 54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부터 허가받아라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300%까지도 늘려서 실제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10%에서 300%에 이제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는 표현은 아셔야 되는데 실제 정답으로 나오는 실제 이제 숫자는 전부 이겁니다. 이거 기준 면적. 숫자를 잘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건 용도 지역별로 나눠진다는 것도 깨야 되는데 어떤 용도로 사용할 건지에 대해서는 여러분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자, 만약에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인데 녹지 지역에 농지를 200제곱미터를 취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녹지 지역에 농지를 200제곱미터 취득하려고 하는 사람은 허가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왜 안 받아요? 내 지금 방금 녹지 지역이라 했잖아. 녹지 지역. 녹지 지역은 100제곱미터 초과하는 거 허가받는데 200제곱미터인데 왜 허가 받습니까? 이 농지를 돌리면 안 된다고. 도시 지역 안에는 사실상 용도, 땅의 용도하고 상관이 없어요. 전혀 없다고. 이래서 다 틀려버린다니까, 수험생들이. 자, 제가 만약에 녹지 지역 안에 이제 집을 짓습니다. 자신이 거주할 주택을 짓는데 150제곱미터를 실제 취득합니다. 허가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무조건 허가 받아야 돼. 아시겠어요? 네. 토지의 용도가 아니고 용도 지역별로 다르댔잖아. 용도 지역. 녹지 지역 안에 내가 주거할 주택이지만 주거 지역이 아니죠. 근데 녹지 지역에 자신이 거주할 주택 용지를 취득하는 경우 이래 나오면요. 전부 180을 돌려서 다 틀려버린다니까 이게. 면적을. 도시 지역은 용도 지역별로 나누는 거예요. 그죠? 그럼 무슨 지역 나오면 어때요? 거기다가 탁 동그라미 쳐야 돼. 뒤에는 뭐 어떤 용도로 쓰는지 그건 상관없어. 용도 지역 안에서. 그죠? 그런 뜻입니다. 그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면적을 수험생들이 조금 지나면 이거 다 외워요. 뭐 숫자 같은 것들 외우는 거는 수험생들이 제일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사실 공부할 때 암기가 참 안 되는 것 같지만 시험을 쳐보면 암기를 제일 잘해요. 웬만하면 다 외웁니다, 나중에. 근데 다 외워놓고도 이제 틀리는 게 이런 것들 때문에 틀리는 거예요. 이게 엉뚱하게 꼬여가지고, 그죠? 그래서 이제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면적은 이제 어떤 면적이 해볼게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만약에 2년이 지정됐어. 그러면 2년 동안에 총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일까? 아니면 1년 동안에 취득하는 면적일까? 아니면 한 번 계약할 때마다 취득하는 면적일까? 어떤 걸까요? 주거지역에 18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토지는 실제 허가받아야 돼 있잖아요. 요거는 이 180제곱미터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정답은 한 번 계약할 때마다 초과하면 허가받습니다. 그러면 주거지역에서 한 번 계약할 때마다 허가받아라 돼 있으니까 어때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토지 투기하는 사람들은 또 잔머리가 아주 뛰어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어때요? 그러면 면적이 이 정도 되는 큰 면적이 아니고 작은 것들을 몇 개 사가지고 합치면 되겠다. 그죠? 허가 안 받고. 또 어떤 사람들은 큰 땅 같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쪼개서 사면 되겠다. 법이 다 알아요. 근데 실제로 처음엔 몰랐어. 사실 우리나라 법률은요, 대부분 처음에 딱 입안을 해놓고 나서 시행하잖아요. 한 1년 동안은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 왜? 국민들이 그 법망을 빠져나가는 방법을 더 빨리 알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딱 발표를 했다가요, 나중에 허가를 받으러 안 오고 다 계약해버리는 거야. 나중에 뒤에 조사를 쫙 해보니까 어때요? 작은 거 딱 사가지고 붙여가지고요, 뒤에 크게 만들어버리는 거지. 또는요, 전부 분할해가지고 사버리는 거야. 왜? 허가구역을 어때요? 이 면적을 딱 공고해버리니까. 그래서 그것도 이제 실제 어때요? 못하게 하는 거죠. 거기 밑에 보면 이제 면적 산정의 특례라는 놈이 있습니다. 자, 시험에 나오면 지문 하나 정도 나올 건데요, 뜻을 정확히 하시면 돼요. 거기에 첫 번째가요, 1단의 토지라는 게 있습니다. 1단의 토지가 뭐냐 물어보지 않습니다. 몰라도 돼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1단의 토지는 소유자가 모두 동일하고요, 사용되는 목적이 다 같고 인접된 토지를 말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요, 여기 지금 도시지역 외지역입니다. 농림지역에 전이 있는데요, 이게 갑의 소유입니다. 한날 한시에 씨를 뿌리고 수확합니다. 농사 짓고 있어요. 근데 토지 대장을 발급받아 보니까 내필지인 겁니다. 요 내필지 전체를 뭐라 부르냐면요, 1단의 토지랍니다. 아시겠죠? 소유자가 같죠? 목적도 같습니다. 또 붙어 있죠? 그 토지예요. 그럼 이런 토지는 면적이 작더라도요, 나중에 이제 허가 받아야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반드시 허가 받는다는 아니야. 근데 요게 만약에 300제곱미터고요, 이게 150제곱미터고 뭐 200제곱미터고, 요게 또 이제 300제곱미터짜리가 있다 볼게요. 자, 요런 상태에서 이제 거래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조문을 먼저 볼게요. 면적을 산정할 때 그 제목 바로 밑에 보세요. 1단의 토지 이용을 위해서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년 이내에 1단의 토지 일부에 대하여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1단의 토지 전체에 대한 거래로 본다 돼 있죠. 그럼 전체에 대한 거래로 본다니까 허가 받아야 된다면 틀린 거죠. 틀린 지문은 분명히 허가 받아야 된다 이래 나와요. 지금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어요? 이런 겁니다. 보세요. 자, 만약에 이 갑이요, 이 토지를 을한 탑니다. 을은, 자, 농림지역의 농지니까 이거죠. 도시지역 외지역의 농지입니다. 을은 허가 받아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예, 500제곱미터 안 되죠. 허가 안 받습니다. 근데 2달쯤 쉬었다가요, 을이 다시 토지를 삽니다. 허가 받아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전체 거래로 본 데가 얼마예요? 450제곱미터로 허가받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2개월 있다가 다시 이 토지를 을이 사고 싶습니다. 허가 받아 안 받아요? 무조건 허가 받아야 돼요. 왜? 이게 지금 아직 1년이 안 됐죠. 그럼 1년 이내에 실제 거래한 것으로 보니까 전체 거래가 돼서 이건 얼마가 돼요? 650제곱미터가 된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을이요, 다시 이 토지를 11개월 후에 사게 됩니다. 허가 받아 안 받아요?
허가받지 않습니다. 왜? 앞에 두 개는 1년이 지나버렸습니다. 요 두 개가 이제 1년 이내죠. 1년 이내는 50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딱 500제곱미터잖아. 500제곱미터를 초과할 때 허가받는다 했잖아. 그럼 전체 거래로 본다는 거 어때요? 요 두 개를 전체 거래로 본다는 거야. 무조건 허가받으라면 틀린 거야.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아니 뜻은 이해하시되 사례는 이래 안 나와. 조문을 보고 이해하라고. 1단의 토지를 거래한 당사자가 1년 이내에 다시 1단의 토지 일부를 거래하잖아요. 그때는 전체 거래로 본다 이래 가야 되죠. 틀린 지문은 뭐라네? 허가받아야 된다 이래 낸다니까. 출제할 때 무조건 허가받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시라고. 무조건 허가받는 게 아니고 전체 거래가 1년 안에 이루어진 게 얼마예요? 그 면적을 초과하면 허가받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작은 거를 1년 안에 여러 개 사서 어때요? 부쳐 먹는 것들을 방지하려고. 그럼 1년 지나면요 투기 성향은 좀 사라졌다 보는 거예요. 날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투기 성향은요 조금씩 떨어진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년 지나면 상관없는데 짧은 기간인 1년 안에 어때요? 요게 여러 개 부동산을 사가지고 투기하려는 사람을 방지하자 이런 차원이고요. 자, 그다음 넘기시면 분할거래입니다. 분할거래. 그럼 첫 번째가요. 첫 번째, 자 허가 대상 토지였습니다. 근데 두 번째가요. 허가구역으로 지정됐고요. 이제 세 번째가 분할된 겁니다. 이 토지가. 그럼 허가 대상 토지라는 것은 이제 일단 면적 자체가 어때요? 허가 대상 토지라는 거죠. 근데 허가구역이 지정되고 난 뒤에 어때요? 분할돼 가지고 지금 허가 면제 대상이 된 거예요. 허가 면제 대상이 됐다 하더라도 어때요? 이건 최초 거래하는 것들은 전부 다 허가받아라 되어 있습니다. 자, 요 표현을 지금 조문에서 뭐라고 표현하는지 한번 보세요. 허가구역 지정 당시에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가 허가구역 지정 당시에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실제 토지라는 의미 자체가 그죠? 일단 면적이 초과됐다는 거죠. 또 허가구역 지정 후에 공공목적이 아닌 사유로 분할되어 돼 있죠. 허가구역이 지정됐는데 분할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기준 면적이 이하가 된 경우는 허가 면제라는 거죠. 분할된 해당 토지에 대한 분할 후 최초 거래 계약은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거래 계약으로 본다. 자,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거래 계약으로 본다니까 이건 허가받아라는 뜻입니다. 자, 뜻이 이런 겁니다. 자, 주거지역 안에요. 지금 대지를 갖고 있는 사람 역시 갑의 소유입니다. 뭐 요건 이해를 돕기 위한 거지 문제가 나온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럼 이분이 지금 땅을 갖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300제곱미터를 갖고 있는데 허가구역 지정되고 나서 분할했습니다. 그럼 이쪽은 150제곱미터, 150제곱미터니까 주거지역 안에서는 실제 18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았죠. 요때 이제 갑이 을한테 토지를 팝니다. 을은 허가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하면요. 무조건 허가 받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왜 처음에 허가 대상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땅을요. 병한테 다시 팔고 싶습니다. 병 허가 받을까 안 받을까요? 무조건 허가 받습니다. 아시겠죠? 여기에 최초 계약이라 보지만 이것도 토지에 어때요? 최초 계약. 그럼 분할된 토지마다 어때요? 최초 계약할 때마다 허가를 다 받으라는 거죠. 그럼 처음에 허가 대상 토지는 허가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분할해서 팔면요. 분할하기보다 더 귀찮아지죠. 왜? 분할하기 전에는 허가를 한 번만 받으면 됐잖아. 근데 분할하고 나니까 얼마 받아? 2번 받았잖아. 그럼 3개를 쪼개면요. 3번 받아야 돼. 너를 얼마나 귀찮게 하는지 보라고. 잔머리 굴리는 것들은요. 이건 더 귀찮게 해야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분할돼서 파는 것도 이제 다 안다는 겁니다. 뜻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나누어서 팔지 말한 건데요. 그 만약에 을이 허가받고 취득했죠. 그 머리 취득하고 난 뒤에 A씨한테 파는데 이 A씨는 허가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이건 안 받습니다. 주거지역은 180제곱미터를 초과해야지 허가 받는데 이건 두 번째 계약이죠. 최초 계약만 뭐예요? 허가 대상으로 봅니다. 최초 계약만. 그죠? 그 다음부터는 허가받지 않습니다. 그죠? 그게 나요. 자, 요렇게 이제 우리가 이 허가 대상에 대해서는 요렇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것도 요즘 최근에는요, 우리 국민들이 진짜 이게 토지 투기는요, 제가 볼 때는 미국의 알파고도 절대 못 따라. 왜 그러냐니까요. 이거 허가받으라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니까요.
분할해버리잖아요. 허가구역이 딱 지정되니까 분할해. 허가 대상 아닌 걸 딱 분할하죠. 처음에 넘길 때는요, 정려해버리는 거야. 정려 허가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그럼 정려받은 사람이 정려도 계약이죠. 계약하고 난 뒤에 두 번째 팔 때는요, 허가 안 받아. 이제는 막 잔머리들이요, 뭐 보통이 아니야. 국가가 못 따라가, 이거는. 법이요, 국민들 머리를 절대 못 따라가. 투기하는 사람은요, 어떻게든지 팔아먹는다. 이게 어떻게든지. 이걸 누가 개발하는지는 아무도 몰라. 그죠? 예. 그러니까 분명히 법에는 뭐라 돼 있어요? 최초 계약일 때, 최초. 맞죠? 그럼 정유 계약하고 나서 두 번째 계약이잖아. 왜 허가받으라는 거야? 면적 이하인데. 그죠? 이 보통이 아니에요, 요즘.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잡아내려고 이제 법에서는 어때요? 이제 발악을 해야 하는 게 발악. 그죠? 뭐라고 만들지 모르는 거죠. 근데 현재 뭐 이런 세세한 것까지 지금 신경을 써야 되는 담당 부서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렇게까지 신경을 못 쓰고 있어서 지금 개정을 못 하고 있는 건데요. 옛날에 웬만큼 잡았다 하고 만든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편법 써가지고 또 빠져나가요. 그죠?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죠? 뭐 제가 볼 때는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부동산 투자는, 그죠? 저는 뭐 투기라 보지 않습니다. 뭐 투자에 대해서는요, 세계 어떤 사람을, 그죠? 저도 놀라게 동남아 같은 데 가도 한국 사람들 땅 어때요? 엄청 많대요. 가보면. 한국 사람 다음으로도 땅 많은 사람이 있어 또. 일본 사람, 일본 사람. 일본 사람은 섬나라 국가잖아요. 자기들도 땅이 모자라거든. 땅도 적죠. 지진도 많이 나고. 근데 중국 사람들은요, 땅에 대해서는 욕심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사실은 그 대륙이잖아요. 땅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자기들이 제주도 땅 같은 걸 많이 사는 거는요, 거기에 자기가 갖고 싶은 뭐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예뻐서 휴양차, 요양차 이런 거지, 땅에 대해서 뭐 내가 사가지고 전매 차익을 노리고 팔아먹기 위해서 이렇게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대륙에 있는 사람들은 땅의 욕심은 단순하게 이제 자기가 실수요자로 사는 경우가 더 많고요. 근데 일본이나 한국 사람들은요, 전부 투기 투자 목적이죠. 그게 다시 팔아가지고 전매 차익 얼마나 오를 까 개발되면 얼마나 오를 것이냐 이런 데 대해서 상당히 이제 고심을 하죠. 근데 요즘은 이제 투기하는 사람들, 혹시 여러분 중에 투자나 투기할 사람들 이제 아셔야 되는 게요. 이게 실제 여러분들이 상속세나 증여세 없는 나라 아세요? 그런 나라 있어요. 대표적으로 싱가포르 같은 데는 없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투자를 많이 해요. 그죠? 스위스 이런 데도 없어요. 상속세 증여세 10원도 없어요. 그럼 거기다가 재산을 만약에 10억 넘어놨는데 그 10억이 있잖아요. 그 자식한테 주잖아요. 세금 10원도 없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투자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거 또 어찌 알았는지 또 투자를 하죠. 그죠? 하여튼 뭐가 많이 빠져나가요, 지금.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런 것들을 대부분 투기라 보고 어때요? 건재를 시키려고 많이 막고 있죠. 근데 이제 국가가 이제 살림이 힘들어서 세수를 모자라서 이제 예전에 2006년부터 실거래 신고도 만들고 세금을 많이 걷어서 그렇지, 사실 경제가 살려면 부동산이 어느 정도는 어때요? 거래가 있고 살아나긴 해야 되죠. 뭐 저는 개인적으로 좀 풀어야 된다는 개념도 많이 이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지정 절차와 허가 대상은 다 보셨습니다. 10분 쉬었다가요, 이제 허가 절차 보도록 할게요. 허가 절차. 네.